국민들을 불안해하고 공분시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선 관련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김광삼 변호사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SNS에 비밀 대화방을 만들어서 충격적인 불법 영상을 유포한 N번방 사건의 핵심, 이른바 박사방 운영자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피해자들 중에 미성년자도 있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74명인데, 그중에 한 16명이 이제 미성년자였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2018년 12월부터 이제 채팅 앱이나 또 SNS를 통해서 스폰서 알바라는 걸 하는 거예요. 이거 약간 성적과 관련된 거. 네. 그래서 모집을 하죠. 그 모집을 해서 나체 사진 찍어서 보내라 하면 나체 사진 찍어서 보내면 그걸 가지고 이제 협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도 수위가 좀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되고 보내라고 하고 이제 그걸 갖다가 채팅 앱이나 SNS를 통해서 이걸 회원을 모집해요. 네. 유료 회원. 네. 1단계, 2단계, 3단계 있는데 1단계 회원이 한 25만 원, 그다음에 70만 원, 125만 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수위가 높을수록 더 돈을 받아서 더 강도가 센 수위가 높은 영상을 제공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회원들 중에서도 예. 우수 회원들은 직원으로 쓰는 거예요. 직원이요? 네, 명칭을 직원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그 피해자들 협박하게 만들고 성범죄를 저지르게 만들고 그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13명을 검거했고 한 5명이 지금 구속된 상태입니다. 정말 예. 상상하기도 힘든 그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는데요. 특히 범행에 있어서 굉장히 철저한 모습을 보였다면서요. 사실 이제 박사방이라는 이 방을 네. 운영하는 사람이 이제 조모 씨인데요. 이제 예. 구속이 됐습니다. 예. 근데 이 조모 씨 밑에서 아까 말한 직원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한 13명 된다고 그래요. 공범이요? 예, 예. 근데 박사방 운영하는 운영자 조모 씨를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비밀 메신저를 통해서 계속 지시하고 하달하고 그러다 보니까 누가 그 사람의 어떤 신상 그런 걸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네. 그 정도로 또 철저한 그렇죠. 일상을 한 번도 만난 적도 없다. 만난 적도 없고 서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네. 머리를 많이 썼다고 볼 수가 있고 네. 이 조 씨가 우리가 이제 돈을 받으면 사실 온라인 계좌를 통해서 받잖아요. 그러면 사실 추적하면 금방 잡을 수 있거든요. 예, 예. 네. 근데 유료회원한테 돈을 받을 때 가상화폐를 가지고 받는 거예요. 가상화폐. 예, 그러면 이거 굉장히 추적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가상화폐를 다 추적을 해서 잡긴 했습니다만은, 어떤 본인의 범행 수백도 보면, 이건 보통 완벽을 기하는 게 아니다. 결국 본인도 잡혔을 때, 나도 거기에 회원 중에 한 명이고 직원 중에 한 명이라고. 부인을 했던 건가요? 예, 털털 예. 털었는데, 나중에는 워낙 경찰에서 명확한 증거를 제출하니까 그때 다 인정을 했습니다. 네. 네. 최영길 변호사님, 저는 좀 헷갈리는 이 사건에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N번방은 뭘 또 뜻하고, 네. 박사방은 뭡니까, 이게? 네, 그러니까 이제 박사라는 인물이 네. 비밀 대화방을 운영을 한 거죠. 네. 우리가 과거 이제 카카오 메신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단톡방 이렇게 또 이제 개인적으로 그게 방의 이름을 그렇게 예, 그 정하는 방이에요. 온라인상에 존재하는 단체 톡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텔레그램을 이용했고요. 네. 그 이유는 보안이 좋기 때문이죠. 노출되면 안 되니까. 지금 우리가 흔히 지난해에도 우리가 그 클럽 사태에서부터 단체 이 대화방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성범죄가 지금 연예인들이 처벌받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걸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공연하게 유료 온라인 단체 대화방을 운영하면서 예. 여기에 들어와서 내가 지금부터 보여주는 이 음란 영상을 보려면 돈을 내라. 이게 많은 방은요, 방이 여러 개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1번 방, N번방인가요? 2번 방, 3번 방 해서 방이 몇 개인지 모르니까 N번방 사건. 예. 이렇게 처음에 이제 알려진 건데 박사가 운영한 건 적어도 3개 이상의 방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돼요.
많은 경우에는 한 방에 10,000명 가까이 들어왔던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 유료 회원이요? 유료 회원이요. 그러니까 최소 아까 회비로 10만 원 정도를 내고 예. 네. 뭐 수천 명이 들어왔다고 전제하면 저는 수입은 10억 원에 육박했을 것이다. 근데 아까 경찰이 이 조모 씨를 구속할 때 집에서 1억 3천만 원이 압수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는 겁니다. 현금으로 집에 1억 3천만이 있었다는 네, 거죠? 적어도. 그 이상의 이제 수익을 올려서 여러 군데 썼을 수 있죠. 근데 제가 더 놀란 건 20대 중반이에요. 네. 모 대학의 학보사 기자로 활동했다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예. 쉽게 말하면 대학생이라는 거죠. 공범으로 운영한 사람 중에는 공익근무 요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20대들이 10대 미성년자를 포함해서 70여 명의 피해자를 만들어내고 여기에 공범은 확인된 것만 13명, 그리고 여기에 돈 내고 가입해서 본 회원들은 뭐 10,000명에 육박, 이런 어마어마한 사태를 만들어낸 이제 주범이 된 거예요. 그리고 시대에 새로운 신종 범죄가 나온 겁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너무 공분해서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 사람의 신상을 공개해달라 요구하고 있고, 지금 여기에 동의한 분들이 90만 명이 넘고 있어요. 지금 막 들어왔는데 100만 명이 넘었겠군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피해자를 생각을 해보면요, 정말 나쁜 방식으로 협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저 온라인 대화로 꼬드겨서 그의 나체 사진을 보내게 하고 그걸 빌미로 잡아서 성착취 영상을 또 만들게 하고, 대면하지 않으면서, 이 코로나19와도 관계가 없습니다. 대면하지 않으면서 비대면 방식으로 이렇게 수많은 이 범죄를 양산해냈다. 저는 굉장히 엄벌에 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정말 이 범행 수법이 무슨 범죄 영화에 나올 법한 그런 수법인 것 같아요. 김 변호사님, 경찰은 어떤 식으로 수사를 해서 이렇게 주범까지 잡게 된 건가요? 한 6개월을 저 수사를 했어요. 이제 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에서 수사를 했는데, 일단 압수수색을 엄청 많이 했고요. 네. CCTV도 전체적으로 다 들여다봤고, 예. 그다음에 이게 서버와 관련된 것이 이제 메신저가 또 해외에 관련된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국제 공조를 해서 어느 정도 증거를 잡아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가상화폐 관련된 부분도 결국은 추적을 해서 잡아냈어요. 근데 잡아내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완벽하게, 그러니까 박사방이라는 방을 운영하면서 자신을 모르게 할 정도로 했기 때문에 이걸 추적하는데 뭐 경찰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경찰이 사실 이제 최근에 들어서 이제 디지털 범죄라고 하거든요. 예. 그렇죠. 사이버 예. 문제에 대해서는 경찰이 굉장히 이게 전문성이 있어요. 특히 경찰청 자체에 사이버 수사대 같은 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아주 어떻게 보면 어떤 수사 능력을 보여준 사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네. 사실 뭐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범인이 대학 학보사 기자로 활동을 했고, 또 거기에 가담을 한 공범들은 우리가 쉽게 이제 만날 수 있는 공익근무 요원들이었다는 점에서 네, 과연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자신들이 잡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지도 좀 궁금하기도 했는데, 구속영장 심사를 하면서 조 씨가, 이 주범 조 씨, 이 박사라고 하는 20대 조 씨가 이렇게 출석하는 모습인데, 얼굴을 참 잘도 가리고 있습니다. 마스크, 그러네요.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썼다고 생각 안 하고요. 바람이 모자- 굉장히 예. 부는데도 이렇게 모자를 네. 바람에 모자가 날려갈까봐 저렇게 두 손을 손으로. 꼭 잡고 내가 누군지 나는 알려주지 않겠다. 이 조 씨가 처벌을 받고 풀려나지 않겠습니까? 김광삼 변호사님? 근데 처벌 수위가 너무 낮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 이제 다크웹이라고 손모 씨 그때 잡아서 기소를 했는데 1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왔어요. 이것도 성착취에 관련된 거, 아동 성착취에 관련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항소심에서 지금 1년 6개월을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했었고, 네. 정말 엄벌해야 한다고 해서 법까지 개정해야 한다 했는데 결국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과 관련된 거에 있어서는 일단 처벌을 좀 높게 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74명 중에서 한 16명 정도가 이제 아동 청소년. 네. 네. 아동 청소년에 대해서는 형량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뭐 이걸 가지고 유포를 한다랄지 그러면 이제 최고 뭐 7년까지 있을 수 있는 거고, 7년 이하 징역이고, 만약에 뭐 제작을 알선하면 또 3년 이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또 명심해야 할 것이 어떤 부분이냐면 유료 회원들 있잖아요. 네. 네. 이런 사람들도
아동 청소년과 관련된 것은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지, 이게 다운로드를 받잖아요. 그러면 이건 1년이야 징역. 예. 이게 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가끔 상담하는데 그 프로그램을 본다거나 다운로드를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히 아동 청소년 성과 관련된 성착취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벌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그걸 보면 안 됩니다. 또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 돈을 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제작을 하고 그렇죠. 유포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유료 회원들도 대부분 다 경찰에서 지금 추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 처벌받을 가능성이 크죠. 예. 사실 코로나19로 굉장히 진짜 힘든 시국에서도 이 사건이 알려지니까 주변에서도요, 이 조 씨의 이 신상을 공개해야 된다라는 그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청와대 국민청원에서도 이제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는데 실제로 조 씨의 신상 공개가 가능할까요? 일단은 공개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건데 제가 볼 때는 공개를 해야 한다고 봐요. 네. 그리고 지금 국민청원에도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사실은 피해자들 신상을 다 본인들이 공개를 했잖아요. 그래갖고 그걸로 네. 돈을 벌었잖아요. 네. 그런데 본인 자체는 저렇게 자기 신상 공개 안 하기 위해서 모자까지 저렇게 바람에 안 날리려고 쓰고 저 있기 애를 때문에 쓰고. 이제까지 이제 신상 공개와 관련된 것은 강력범죄에 한정이 돼 있었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흉악범, 네. 우리가 잘 아시는 살인. 고유정이랄지 장대호랄지 이런 사람들만 살인범 위주로 했었는데 나왔죠. 예. 아마 이번에는 당연히 공개해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번에 공개가 되면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신상이 공개되는 거죠. 근데 성범죄자는 원래는 재판을 받고 나면 어떤 재범의 위험성이랄지 범행의 수법, 그 상습성 이런 걸 따져서 우리가 이제 신상을 알림을 통해서 공개도 하지만 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우편으로 집에 다 보내잖아요. 네. 그건 이제 고지명령이라고 하는 건데 그건 재판이 끝나고 나서 있는 거고. 한참 뒤군요. 그렇죠. 근데 그 고지 자체는 주위 사람밖에 몰라요. 그 같은 마을에 그렇죠. 산다랄지 그렇죠. 종의 한정도 있지만 그렇지만 재판 전에 공개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예.